그 2차원 튜플을 2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튜플을 2차원으로 만들어서 반복문 쓰는 것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버스라고 하고 튜플이면 이렇게 만듭니다. 소괄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소괄호 안에 소괄호가 있으면 네, 이거 2차원 튜플입니다.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도 튜플, 두 번째 원소도 튜플, 세 번째 원소도 튜플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2, 여기서는 3, 4, 여기서는 5, 6 이렇게 해볼까요? 조금 보기 좋게 하시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코드를 작성하셔도 돼요. 네. 그럼 조금 더 보기가 좋죠. 네. 행과 열처럼 보이잖아요. 행, 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 반복문을 써보죠. for 변수 이름을 저는 row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s.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하시면 출력되는 내용을 보시면 numbers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는 거죠. numbers에 있는 원소를 하나 꺼내면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튜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출력을 했죠. 이렇게 튜플을 출력을 합니다. 이제 끝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면은요.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두 번째 원소는 뭐예요? 그것도 튜플입니다. 그럼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그럼 세 번째 원소를 꺼낼 겁니다. 세 번째 원소도 튜플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튜플 하나하나가 전체 넘버스라고 하는 튜플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 2라고 하는 이 원소들을 각각 하나씩 출력하고 싶으면은요. 요렇게 출력이 가능한 겁니다. for x라고 하면 되죠. 어디에서 row가 튜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버스에서 하나를 꺼내면 그게 튜플이 되는 거니까 튜플을 in 뒤쪽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1, 2, 3, 4, 5, 6. 물론 옆으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출력하고 싶으시면 end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옆으로만 출력을 하겠죠. row를 하나를 출력할 때마다 줄바꿈 넣어주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중 반복문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중 반복문을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디컴포지션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각의 원소들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아이템 2개만 갖는 튜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 100개, 200개를 갖는 튜플이 아니라 딱 아이템 2개만 갖는 튜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디컴포지션을 활용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반복문을 만드시는데 변수를 2개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numbers 이렇게. 그럼 numbers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 2라고 하는 2개의 아이템을 갖는 튜플이라 그랬죠. 그럼 이 1, 2라고 하는 튜플을 디컴포지션, 분해를 하는 거예요. x로 분해를 해주고 y로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프린트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동작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넘버스라고 하는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냅니다.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첫 번째 원소는 1,2라고 하는 튜플입니다. 1,2라고 하는 튜플을 어디다 저장할 건가요? x와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코드랑 같은 거죠. 어떤 코드랑 같아지는 거냐면 이 for in에서 첫 번째 코드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x, y는 1,2라고 하는 튜플입니다. 라고 하는 코드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이 변수 x로 두 번째 아이템이 변수 y로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된 녀석을 이제 블록 내부로 들어와서 출력을 하니까 x는 1, y는 2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블록이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면 넘버스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원소는 뭐예요? 넘버스에서 두 번째 원소는 3하고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튜플이 꺼내지는 걸까요? 어떤 튜플이 꺼내지는 거냐면 3,4라고 하는 튜플이 꺼내지는 거예요. 3,4라고 하는 튜플을 몇 개의 변수에 저장하겠다? x,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죠. 그럼 마찬가지로 3은 x에 저장이 되는 거고 4는 y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x와 y를 각각 출력을 하니까 3, 4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면 세 번째 원소는 뭔가요? 세 번째 원소는 5와 6을 가지고 있는 튜플이란 말이에요. 5와 6을 가지고 있는 튜플이니까 여기서 꺼낸 거는 5하고 6이죠. 그러면 5가 x로 분해가 되고요. 6이 y로 분해가 됩니다. 그것을 프린트,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사실 이 테크닉은 튜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리스트에서도 가능했었던 테크닉이에요. 리스트에서도 가능했었던 테크닉이고 우리는 이 넘버스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그 아이템 하나는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혹은 그 튜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for in 구문에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디컴포지션을 이용한 포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패턴을 우리는 그동안 사용을 했었죠. 이런 패턴을 사용을 했었던 게 어디서 사용을 했었냐면 바로 index와 value in numbers 하고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enumerate numbers 이런 패턴으로 사용을 했었었고요. 또 어떤 패턴도 있었어요. for x, y, in, z 기억나시죠? 이거 numbers 이렇게 했었던 거.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서 했었던 방법.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어떤 원리로 동작을 했었던 거냐면 enumerate나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도록 튜플을 리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해 왔었던 거예요. 자, 이 코드 이해되시죠? 위쪽에 있는 코드랑 아래쪽에 있는 코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반복문하고요. 그 다음에 디컴포지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GitHub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들게요. 새 노트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New 구글 콜앱 하시면 되고요. 네, 파일 제목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12번 dic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ict. dict라고 하는 게 자료 타입 이름입니다. 리스트, 튜플과 같은 리스트, 튜플, str과 같은 그런 데이터 타입 이름이고요. 구글 콜앱 노트북이 만들어졌으면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바꿨으면 구글 콜앱과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제목을 먼저 넣을게요. 여기서는 제목을 dict라고 할게요. dict. 네, 이렇게 하시고요. 텍스트 셀 밑에 또 다른 텍스트 셀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ict라고 제목을 넣고요. dict는 무엇을 줄여서 쓴 말이냐면 사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딕셔너리. 딕셔너리 타입의 형식의 데이터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ict란.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첫 네 글자를 따서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dict라고 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그 이름을 만든 거예요. dict라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트링인데 데이터 타입 이름을 스트링이라고 하지 않고 str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인티저인데 데이터 타입 이름은 int 이렇게 줄여서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딕셔너리 타입을 줄여서 dict라고 만든 겁니다. dict. dict와 리스트 혹은 dict와 튜플이 다른 점은 튜플과 리스트는 인덱스 기반의 자료형이라고 한다면 딕셔너리는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리스트와 튜플은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었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딕셔너리나 리스트나 둘 다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 타입인데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요.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그래서 그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주소, 일종의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준 거죠. 데이터들이 뭐 X, Y, Z, 뭐 W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그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를 한 거예요. 번호를. 그래서 이런 번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저장,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저장, 혹은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제거, 혹은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 딕셔너리는 사전과 같은 형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전을 생각해 보세요.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생각해 보시면요.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어가 있고 단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이게 사전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단어를 사용하는 예문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단어가 필요하죠. 단어. 이게 바로 키예요. 키.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죠. 0, 1, 2, 3, 4라고 하는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혹은 뭐 동사, 명사 이런 것처럼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찾아갈 수 있는 키, 즉 단어가 있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만 알고 있으면 사전을 딱 펼쳐서 그 해당하는 단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과 같은 형식의 자료 타입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의 역할은 리스트나 튜플의 인덱스와 같이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유일한 하나의 값을 찾을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키입니다.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와 같이 인덱스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그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유일한 한 개의 값을 찾아가기 위한,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참조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느냐? 그럼 리스트. 키를 가지고 저장하느냐? 그러면은 딕셔너리인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그 딕셔너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그럼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딕셔너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호 잠깐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에는 어떤 모양의 괄호를 사용했었죠? 대괄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아이템들을 나열을 하면 됐었어요. 그쵸? 튜플을 만들 때에는 어떤 모양의 괄호를 사용했었죠? 작은 괄호, 소괄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괄호를 이용해서 소괄호 안쪽에 아이템들을 쉼표로 분리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괄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소괄호, 대괄호, 하나 남은 게 뭐죠? 중괄호가 남았죠. 중괄호. 그렇죠? 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를 사용하고요. 리스트나 튜플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혹은 데이터들을 찾을 때 무엇을 가지고 찾아요? 인덱스를 가지고 찾죠. 근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숫자죠. 그래서 굳이 우리는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지 않죠. 리스트나 튜플을 만들 때 뭐 여기는 0번입니다. 여기는 1번입니다. 여기는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죠.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이고 연속된 숫자니까, 중간에 빠지는 게 아니니까. 0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숫자니까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인덱스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사전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사전은 여러분들 사전 펼쳐보세요.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단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단어에 대한 뜻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중괄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에도 키와 밸류의 쌍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키와 밸류를 구별할 때는 콜론을 사용합니다. 콜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딕셔너리의 가장 딕셔너리와 같은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출석부. 여러분들 출석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튜던츠라고 할게요. 번호가 있어요. 앞에.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어요. 뭐 홍길동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학생은 뭐 누구다 이렇게 있어요. 뭐 오쌤 이렇게 할게요. 근데 1, 2 이게 인덱스와 다른 점은 뭐냐면 딕셔너리에서 키가 인덱스와 다른 점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야 되고 무조건 1씩 증가하는 연속된 자연수여야 돼요. 중간에 빠져있는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딕셔너리는요. 숫자가 연속적일 필요도 없고요. 0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10번 하고서 불쑥 건너뛸 수도 있어요. 뭐 A, B, C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딕셔너리.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student라고 하는 걸 프린트를 해보시면 우리가 만든 그대로 한번 보일 거예요. 1번 홍길동, 2번 오쌤, 10번 ABC 이런 식으로. 네. 앞에 있는 거를 키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거를 키라고 얘기하고요. 콜론 뒤쪽에 있는 거를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키와 value를 함께 지정해주는, 키와 value를 함께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딕셔너리예요.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라고 하시고요. 타입, students 이렇게 해볼게요. 딕트라고 되어 있죠. 딕트. 네. 데이터 타입 이름은 딕트예요.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줄여서 딕트입니다. 딕셔너리는요. 키와 value를 갖는다라고 말씀. 키와 value를 갖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키를 기반으로 value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지울게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students 점 해보세요. 점을 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keys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students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는 1, 2, 10이에요. 얘네들만 보여줘. 1, 2, 10. 얘네들이 키인 거예요. 우리는 이 키만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다? 홍길동, 오쌤, ABC. 여기 스컷이라고 할까요, 우리? 스컷이라고 하는 이름. 오라클에서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1번이라고 하는 키, 2번이라고 하는 키, 10번이라고 하는 키를 알면 홍길동, 오쌤, 스콧이라고 하는 학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value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딕트에 저장된 키들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함수, 알려주는 메서드가 keys예요. keys. 괄호를 쓰셔야 됩니다. 괄호를 쓰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해요? 함수 이름 다음에는 괄호를 써주잖아요. 그렇죠? 얘가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괄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value들만 따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students 점 해보시면 이렇게 쭉 보세요. 뭐가 있어요? values.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built-in function 또는 method. 함수인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students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 거예요. 함수는 사용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기 위한 괄호가 있어야 돼요. 딕트에 저장된 value들이에요. 홍길동이 value죠. 홍길동은 value예요. 오쌤 value예요. 스컷 value예요. 네, 딕셔너리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딕셔너리는 키와 키를 기반으로 value를 저장하는 키와 value를 쌍으로 묶어서 키와 value를 한꺼번에 묶어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다. 그래서 아이템이 키와 value를 묶어서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키와 value를 묶어서 하나의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쉼표는 언제 들어가냐 하면 키, value 쓴 다음에 쉼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에서 대괄호나 소괄호나 중괄호 안에서 쉼표의 목적은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별해주는 역할입니다.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분하는 아이템과 아이템을 separate 해주는 역할이 쉼표고요. 리스트나 튜플에 없었던 기호가 등장하죠. 콜론이라고 하는 기호가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딕셔너리는 단순히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찾아갈 수 있는 키도 같이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키와 밸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 왼쪽에 있는 게 키, 콜론 오른쪽에 있는 게 밸류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키의 역할은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찾기 위해서,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키를 사용할 때도요. 딕셔너리 이름 다음에 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고 인덱스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스트와 튜플에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써주세요. 대괄호를 써준 다음에 그 사이에 키를 써주시면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stew, dunch, 대괄호. 대괄호 안에다가 오셈은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하면 오셈 하고 나오죠. 2번이라고 하는 키가 있으면 오셈이라고 하는 value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대괄호는 리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의미한다? 인덱스를 의미한다. 사실 딕셔너리에서는 인덱스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키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할 때에도 리스트에 인덱스를 사용하는 인덱스 대괄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딕셔너리에다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실 때도요. 딕셔너리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실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딕셔너리에다가 키 값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value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리스트에서 사용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리스트에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를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하겠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딕셔너리도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키가 딕셔너리에 없는 경우는 새로운 키 밸류 아이템을 키와 밸류의 쌍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키 밸류 아이템을 딕셔너리에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키가 존재하는 경우, 키가 딕트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딕셔너리 이름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밖에 없어요. 그쵸? 자, 여기에 11번이라고 할게요. 아, 요거는 위쪽에다 할까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1번이라고 하는 키가 있나요? 없나요? 11번이라고 하는 키는 없어요, 지금. 그쵸? 자, 여기에다가 타이거라고 넣어볼까요? 타이거? 자, 그리고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student를 다시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해보시면 어떻게 바뀌었죠? 1번 홍길동 그대로죠. 2번 오쌤 그대로죠. 10번 스캇.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뒤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11번이 누구다? 타이거다 하고서 추가가 됐어요. 이거예요. 딕셔너리에 키가 없는 경우 이 문장은 새로운 키와 밸류 아이템을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거예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키와 밸류 한 쌍으로 이루어진 아이템을 딕셔너리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 자, 스튜던츠 1번 누구였어요? 1번 홍길동이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바꾸려고 해요. 홍길동이 아니라 김길동으로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프린트 스튜던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이 새로 추가된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기존에 1번이라고 하는 키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밸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밸류가 홍길동이 아니라 김길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아니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딕셔너리의 가장 기본을 설명을 드렸어요. 딕셔너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딕셔너리에서 키만 찾아내는 방법, 딕셔너리에서 밸류만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키를 가지고서 아이템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 값으로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 기존에 있는 키 값으로 기존에 있는 밸류를 수정하는 방법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네. 2번을 5번으로 변경하겠다. 네. 그러려면 얘를 지워버려야 돼요. 2번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 자체를 지워버리고 5번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키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거는 이따가 지우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